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 삼복도로 꼭대기의 전통시장이 한편의 웹툰 마을로 변신했습니다. 웹툰 박물관에다 전망대까지 들어서면서 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웹툰에 등장하는 인물과 조형물들이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건물 벽면도 다양한 만화 캐릭터들이 장식했습니다. 하늘 아래 첫 장터라 불리는 동구 성북시장에 조성된 웹툰 거리입니다. 가게 간판에도 개성이 넘쳐납니다. 시장에 들어서면 현실을 벗어나 한편의 웹툰 속으로 들어온 느낌입니다. 시장이 상상의 세계로 탈바꿈하자 찾는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집니다. 훨씬 도로도 좀 넓어 보이는 것 같고 깔끔하게 좋아요. 기분도 유쾌해지고 훨씬 좀 딱 들었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웹툰 거리는 한산했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애기 데리고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이쁘지니까 그거 보러 오면서 이제 조금씩 사가고 괜찮은 편이죠. 젊은 층에 사람들 별로 없었는데 요 그림하고 조성화되고부터는 좀 사람들이 주말에 좀 많이 움직이고 많이 오고 그렇게 합니다. 웹툰 박물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6, 70년대 만화부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까지 웹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첨단 기법이 적용된 다양한 체험거리도 인기입니다. 시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도서관 옥상은 전망대로 재탄생했습니다. 시원스럽게 펼쳐진 바다와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어우러진 삼복도로의 풍경을 감상하게 해줍니다. 웹툰 거리는 삼복도로가 새롭게 거듭나는 출발점입니다. 보석 같은 골목길들을 잘 저희들이 재생시켜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찾아오는 그런 장소로. 낙후와 침체의 대명사였던 원도심 삼복도로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도시마천인 온천천은 시민들의 휴식처이기도 한데요. 전시회나 미술관을 찾아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갤러리가 이곳에 탄생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적었던 청년 작가들은 마음껏 재능을 펼쳤고 주민들은 산책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렸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금정구 부산대학로 앞 온천천입니다. 최근 연어가 회기에 산란할 정도로 물이 깨끗해졌고 외가리가 거니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심 속 하천 온천천을 그린 그림이 방치됐던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금정구 청년 예술가 7명이 직접 붓을 들고 우리 동네 갤러리 만들게 나섰습니다. 부산시와 금정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입니다. 곰팡이가 피고 오래된 그래피티 그림들로 낡고 칙칙한 이미지가 있었던 부산대학로 온천천역 하부 공간이 젊음과 치유의 메시지를 주는 새로운 작품들로 산뜻하게 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제 미술이나 아니면 갤러리 이런 문화 관람을 하러 가실 때 갤러리라는 공간이 그런 이제 거리적 물리적 거리감도 좀 있지만 심리적 거리감도 꽤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작품 전시 기회가 없었던 젊은 작가들은 2달여 동안 벽면을 캔버스 삼아 마음껏 재능을 펼쳤습니다. 또 주민들은 매일 산책하며 익숙했던 온천천이지만 벽화 사이를 거닐며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일상 속 새로운 시각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고 지나가면서 보면 기분도 좋고 여러 사람이 봤으면 아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멀리 못 가니까. 우리 온천이 자주 걷거든. 딴 데 안 가니까. 금정구와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회적 기업 아트현은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올해 안에 온라인 전시회도 열 예정입니다.
활력을 잃었던 공간에 예술을 입히는 온천청 문화재생 프로젝트가 지역을 살리는 또 하나의 도시재생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의 인구 절벽이 더 가팔라졌습니다. 한때 380만 명을 넘어섰던 인구가 매년 줄더니 이제는 300만 아래로 떨어질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수치를 살펴봤더니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탈부산이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5년째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 결국 인구 340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9월 부산의 인구수가 339만 9,700여 명을 기록했는데 10월 들어 한 달 새 2천여 명이 또 줄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소위 탈부산. 부산은 1990년 이후 매년 들어오는 사람보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9월까지 지역 이동으로 인구 9천여 명이 줄어들었는데 매월 1,000여 명이 부산을 떠난 셈입니다. 인구 자연 감소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3년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데 올해 1, 2분기에는 인구 3,500여 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0여 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청년들의 탈부산과 저출산 고령화 속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 일자리 정책이 인구 감소를 막는 제동장치가 돼주지 못하는 가운데 10년 뒤 부산의 인구는 300만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법으로 도시재생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동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반송 2동에 이어 반여 2, 3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2년) 천막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 바로 피난민들의 정책 이주지 해운대구 반여동의 모습입니다. 33제곱미터 남짓의 작은 주택과 골목길로 이루어진 동네. 50년이 다 된 지금의 해운대구 반여 2, 3동이 변화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오랜 준비와 노력 끝에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50년 이상 된 원도심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도시를 재활성화하느냐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선택한 것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앞으로 반여 2, 3동을 완전히 새로운 신동네로 바꾸겠습니다. 일반 근린 부분에 선정된 이번 사업은 반여의 쉼표와 느낌표를 더하다를 주제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폐교된 반여초등학교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노후된 주거지와 골목길을 비우고 공동육아 나눔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 등 편의시설을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준비부터 협의체를 꾸리고 참여했던 주민들은 지역의 변화에 기대감을 표합니다.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다 또 떠나가는 이런 것도 있었고 올해 수건 사업인 이 도시재생 사업을 마음먹고 또 주민들도 다 원하는 바였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깨끗한 동네가 된다면은 아마 인구 유입도 좀 되리라고 저희. 앞으로 반여 2, 3동에는 마중물 사업으로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변화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개발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더 많이 가꾸자는 게 컨셉을 가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주거 환경이나 주차난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을 저는 제일 장려하고 싶습니다. 위기의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사람과 역사, 자연, 문화를 결합해 새 생명을 불어넣는 해법으로 선택한 도시재생. 해운대구의 장기 현안인 지역 불균형, 반송 2동에 이어서 반여 2, 3동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역에 얼마나 의미 깊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눌려왔던 투자 수요가 지난 1년 동안 집중되며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8일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등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 1년. 그 사이 부산 지역은 규제가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4주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30%,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해운대구 우, 좌, 죄송동 등 입지 여건이 우수한 곳과 개발 이슈가 있는 수영구, 동래구가 견인한 상승세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규제 지역인 부산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데다 실수요까지 가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정책에 똘똘한 한 채를 서둘러 구입하려는 수요층이 일부 지역의 급등세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서는 부산이 다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부산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매매가격 변동률이 1.64%를 기록해 이미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9%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산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작년에도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해수동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구했던 만큼 다시 정치권에서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현재 계속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때문에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만큼 우리 부산 지역으로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지역 아파트 전세가 상승세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10월 4주 부산 지역의 전세가 역시 평균 0.25% 상승해 8년 만에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금정구 0.40%, 해운대구 0.39%, 수영구가 0.38%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서 전세가도 상승해 부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해운대구가 7일부터 수영강 리버크루즈를 오전 11시부터 매일 8차례 운행합니다. 리버크루즈는 수영강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을 거쳐 추진된 것입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가로지르는 리버크루즈는 20인승으로 해운대 에이펙 나루공원을 출발해 과정교에서 회항합니다. 이후 밀락 수변공원을 거쳐 출발지로 돌아오는 50분 코스로 운영됩니다. 해운대구가 내년 7월 1일부터 나흘 동안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 마린시티에서 국제 트라이애슬론 연맹의 해운대 스프린트 트라이애슬론 월드컵을 개최합니다. 국제연맹이 승인한 부산 최초의 세계대회로 세계 랭킹 65위권 남녀 선수를 비롯해 동호인 등 2,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트라이애슬론은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을 휴식 없이 연이어서 하는 경기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고 해변로와 마린시티에서는 사이클, 동백섬과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도로에서는 마라톤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는 지난 7월 대회 유치 의향서를 국제 트라이애슬론 연맹에 제출했고 최적의 관광 인프라와 접근성 등을 인정받아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동구청은 동천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부산시민회관 시설운영팀 박정환 팀장 등 3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박 팀장 등은 지난 9월 2일 태풍 마이삭 당시 동천에 빠진 40대 여성 A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뒤 소방호스를 이용해 A씨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후 119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A씨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동구청은 태풍이 북상하는 위급한 상황에도 시민을 구한 행동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며 의로운 행동이라며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인터넷으로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명 랜선 관광을 활용해 맞춤형 비대면 관광을 선보입니다. 부산시는 7일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마펑어에서 사전조사를 통해 선정된 해운대를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방송 중 중국 전역의 소비자와 댓글을 통한 실시간 소통이 이뤄지며 이후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도 부산 관광지의 비대면 관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일본 아사히TV와 이원중계 형식으로 부산 특집 방송을 편성해 일본의 부산의 최신 트렌드와 관광지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기술보증기금 등 8개 공공기관이 부산 사회적경제지원기금 금융지원 사업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합니다. 이번 펀딩은 사회적 경제기업 19곳의 판로 개척과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기장 로컬 투어 등 특색 있는 사업 아이템을 선보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참여기관들은 사회적 경제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8년부터 5년 동안 5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북한 재개발지구에 들어설 시설들을 관리할 공단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동구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자는 건데요. 이에 대해 동구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페라 하우스와 지방청사, 상업 업무 시설과 IT 영상 분야 시설, 북한 재개발 1단계에 들어설 주요 시설입니다. 또 공원과 녹지, 복합 환승센터 등 각종 공공시설들도 함께 건립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2단계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또 하나의 대규모 도심이 생성됩니다. 이런 대단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동구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동구의회 배인환 의원은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는 북한 재개발 지역 시설 관리를 지자체에서 직접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 도심 시설 중 위탁 중인 사업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북한 1단계 시설을 포함해 전체 관리사업 분야만 35개에 이르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주장입니다. 빨리 이 시설공단 설립이 확정이 돼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창출, 지역민 고용 창출과 예산 절감 효과를 최대한. 특히 공단이 설립되면 예상 수익을 예상 비용으로 나눈 경상수지 비율이 50%를 넘겨야 하는데 북한 재개발 지구와 기존 시설을 검토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은 문해체육센터와 주차장 등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원과 녹지, 광장 등의 시설은 수익은 없고 오히려 비용만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재개발과 지역민 고용 창출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입주기업 단체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경제 반등을 화두로 한 미래 부산의 청사진을 마련할 것을 각 실국 본부에 주문했습니다. 변 권한대행은 지난 2일 오전 주간 정책회의에서 경제 반등이 부산의 가장 중요한 화두라며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장기 비전을 마련해 부산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광 마이스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축제와 행사 관련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의 세분화된 방역 조치와 관련해 시민 홍보에 주력하고 부산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장군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9일까지 2020년 지역특화 전문 농업교육을 실시합니다. 모두 8개 과정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에는 전문 농업인을 위한 화훼, 양봉, 배, 수경재배 교육을 비롯해 아열대 과수와 채소재배 등 최근 농업에 입문한 귀농인들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교육 일정은 5일 아열대 채소를 시작으로 10일 수경재배, 12일 과수전정, 17일 아열대 과수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